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임박이 왔어요. 그죠? 지방직 시험 문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풀어주세요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풀겠습니다. 보니 영어가 가장 많고 보니까 국어 그 다음 한국사는 별로 없어요. 제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즐겁습니다. 제가 집에 빨리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1회차 한번 볼게요. 1회차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있어요. 1회차에 3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쓴 글입니다. 이 글과 같은 세계관에 성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보기에서 고르세요. 사료 내용입니다. 중국과 서양은 180도의 경도 차이가 있어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받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하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인 것이다. 네, 18세기 홍대영이죠. 의산문답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했던 것들이죠. 네. 의무려산의 약자죠. 우리가 말하는 산의 마운틴의 산 이름이에요.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의무려산에서 1박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는 내용들이죠. 네. 실온과 화자에 대한 얘기를 깃들어서 만든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홍대영의 의산문답에 영향을 끼친 자료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아다시피 이걸 만들었어요. 혼천이라는 걸 만들었죠. 가장 핵심이 지구 자전수를 주장했죠. 혼천이라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풀이라고 하는 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생되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자, 기본적인 게 뭐죠? 이 인물이 18세기 인물이에요. 1730년대 태어나서 1780년대까지 살았던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초중반 후반까지 계속 살았던 인물이에요. 18세기에 홍대영의 영향을 의산문답을 썼을 때 영향을 줄 만한 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운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천하도 보겠습니다. 천하도는 16세기 책이에요. 200년 전 얘기예요. 홍대영으로 본다면. 18세기, 16세기 직접 영향을 볼 수 없잖아요. 구학문이 됐잖아요. 우리가 200년 전에 새로운 학문의 영향을 받는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조선책략. 이건 뒤엔 얘기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난 뒤에 책을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직방얘기. 이건 17세기입니다. 이건 18세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직방얘기 같은 경우는. 가까운 연도니까. 디귿번이에요. 고려만국전도 마찬가지죠. 이거 두 가지 영향을 준다 봐야죠. 가장 가까운 시기니까. 혼일강리 역대지도 기억, 니은, 니을, 미음. 혼일강리 역대지도 15세기 태종거니까 한참 전 얘기잖아요. 300년도 써서 지난 얘기잖아요. 이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건 볼 수 없는 거고. 시대를 좀 보시면 돼. 이 사람이 18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시기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18세기에 이렇게 지전설을 주장하신 분들, 그 다음에 실학자들에 대한 내용을 꼭 꼼꼼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현장에 가면은.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약간 응용됐죠? 네, 사료를 던져주고 고분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다음은 가야 연맹체 중 어떤 나라의 시조 설화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와 왕릉급 고분이 밀접한 고분군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고분을 던져주고 이 나라는 뭡니까? 보통 물어봐죠. 반대로 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는 뭡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걸 우리 물어보면 자꾸 내 얘기하잖아요. 역으로 꼭 생각해 보세요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시조는 이진아시 왕이고 그로부터 조설장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이 지은 서기정전에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200가지에게 감흥되어 내주일 주일과 내주일 청에 두 사람을 낳았다. 이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사료 그대로 쓴 거예요. 내주일 주일은 이 나라의 시조이며 이진아시 별칭이고 대가야죠. 내주일 청해는 금강가야입니다. 그래서 내주일 주일과 내주일 청해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자만 잡으러 놓으라고 그랬죠. 파란 하늘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김해라고 그랬죠. 금강가야죠. 내주일 주일은 뭐야? 고령의 대가예요. 이건 모의고사 자주 냈던 거죠. 내주일 청해는 그죠? 이번엔 뭐야? 내주일 주일 갖다 확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합천의 옥천고분, 합천의 옥천고분. 이건 가야에 그냥 통상 나오는 가야의 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해대성동 고분, 김해대성동 고분 여기죠. 금강가야죠. 하만 도항리 고분군이라 되어 있죠. 이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문으로만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하만 여기 마리산이요. 꼭 잡아야 돼요. 앞에다 사이 집어넣어요. 이렇게. 마리산. 마리산 도항리 고분. 이게 아라가야입니다. 요즘 하만 지역이 되게 관광지로 되게 각광받고 있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하만의 아라 고분에 관련된 부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올 것 같아서. 4번에 고령의 지상동 고분. 고령 밑줄로 되어 있죠. 고령의 지상동 고분. 대가야죠, 여기. 네. 동네 이름 지산이자 벌써 산 꼭대기 있다고 그랬잖아. 거의 대부분. 누구의 공격이 되게 심해졌다는 얘기죠? 진흥왕. 진흥왕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 그런 애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고분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 여기에 존재한다고. 여기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네들의 생활 근거지가 여기란 얘기예요.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정한 문제 한 페이지 넘기면 5번 봐주세요. 문제 5번. 조선 후기에 성립된 주요 학파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각 학파와 연관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타당치 않은 것은 존원, 만물제 등을 저술하여 양명하게 학문적 세계를 세운 정제두에 이르러 학파를 형성했다. 가지문이죠. 여러분과 가까운 곳이죠. 강학파에 대한 얘기. 양명하게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송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파로서 이의 정통 학통을 개성하였고 하였다고 자처하였으며 그들 간에 분파가 생겨 충청도 학자와 서울 학자 간에 논쟁이 벌어져 인물성 이름을 주장했다. 일명 호랑 논쟁입니다. 호랑 논쟁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지방과 그죠? 서울을 충청을 중심으로 하는 호소지방이죠. 이걸 호랑 논쟁이다. 호랑과 낙놀에 대한 얘기. 즉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에 대한 얘기죠. 네. 인간과 사물은 다르다. 즉 우리가 청해 문화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다른 이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자가 한자를 적어볼까요? 이렇게. 네. 동자, 같을 동자 쓰죠? 같다는 거잖아요.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디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사람이면 충청 사람들이에요. 충청 사람들이잖아요. 즉 고속지방 사람들. 같다고 하는 사람 뭐죠? 오늘날의 기호지방 서울 사람들이잖아요. 즉 서울 사람들은 뭐야?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다로 가보죠. 이란과 호란을 겪고 서양 세력과 천주교의 도전을 받으며 이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일명 이항의 줄이론이죠. 이항 선생의 줄이론에 대한 얘기.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봅니다. 1번에 강화도를 중심으로 주로 소련에 연구되었으며 강학발 형성되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 네. 1번 집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다 붙일까요? 소론들입니다. 소론 앤드 불우한 정치인들. 네. 강화도를 중심으로 했던 소론들과 불우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게 강화도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삼원난적으로 배척된 윤유의 학설을 두둔하는 등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호랑 논쟁에 충청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송시열이잖아요. 그죠? 송시열과 가장 친구이면서도 가장 강경하게 대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윤유죠. 예, 윤유입니다. 송시열과 윤유는 되게 같은 충청 지역 사람으로 되게 가깝게 지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윤유가 비판하죠. 누굴 비판합니까? 주자를 비판하잖아요. 네. 근데 주자를 평생에 자기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송시열이잖아. 근데 자기 스승을 비판한 윤유를 송시열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윤유를 어떻게 죽였어? 삼원난적으로 몰아서 제거해버렸잖아. 스승을 배신하고 우리 문파를 배신한 난잡스러운 적이다. 송시열 본인도 송시열 본인도 주자를 생전 보지도 못한 인물인데 자기 평생에 스승을 삼고 있는데 자기 스승을 비판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질문 봐봐요. 삼원난적으로 배치된 윤유의 학설을 두둔하는 탄력성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송시열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두둔합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삼원난적으로 몰아 죽였잖아요. 식에서 콜라 한 잔 먹여 죽였잖아요. 사형 먹여 죽였다고. 예. 지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가죠. 붕당 정치의 변질 과정에 전개와 학계를 주도하였다. 맞습니다. 이항에 관련됩니다. 학계를 주리론으로 주도하죠. 그죠? 붕당도 이항의 제자들이 핵심으로 들어서죠. 보시면 동인 선입견 이렇게 나누잖아요. 핵심 인사가 남인과 북인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항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가죠. 이항의 동인들이죠. 이렇게 같은 영남 학파이면서도 여기 그리고 이항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죠.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나오는데 여기 이항이 됩니다. 이항의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죠. 북인은 알다시피 이항은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누가 되나요? 여기는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붕당의 동인이었던 이항의 제자들이 이렇게 남인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3번 집은 옳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분질서를 강화하는 도덕교훈 기여에 양립하였다. 이항 선생은 신분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분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회의 핵심은 신분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로 안에 조항이 최초로 포함된
조약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핵심 뭐예요?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어떤 조약이 최초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거기죠. 조선 정부와 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을 때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는 계양장 10리 이내로 한정된다. 그런데 조청 상민 수립 무역 장정에 의해서 청국 상인에게 서울 등지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미 수교한 나라들도 자신들과 맺은 조약에 이 조항을 들어 자국 상인에도 내지 통상권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대회에 대한 얘기죠. 우리 체육대회를 처음 맺은 나라는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귀가 딱 찝힐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자, 찾아보죠. 네, 미국과 맺은 조약, 점이 수호통상조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1882년이죠. 미국 찾아갑니다. 저령도 조차 요구했다. 오늘 부산 용도구죠. 러시아입니다. 저령도 조차 요구. 조차는 장기 무상으로 임대해달라는 뜻이에요. 공짜로 쓰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죠. 영국입니다. 목적은 러시아의 남하를 박을 목적으로. 웃기는 거 우리 정부가 그걸 6개월 이상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산 금강 채굴권을 침탈해 갔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알렌 선교사입니다. 살짝 적으시죠.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 네 번째,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조약에 포함시켰다. 무관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건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한 얘기. 일본과 맺은 조일 통상 장정에 대한 얘기. 몇 번 지문이지? 4번 지문. 일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쭉 건너뜁니다. 문제 12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은 3세기 이전 상황입니다. 네, 3세기 이전에 고구려 초기 왕들과 제2 당시의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보겠습니다. 바르게 연결된 겁니다. 첫 번째, 고국 천황입니다.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다시잖아요. 유리왕이잖아요. 일본 지문은 유리왕에 대한 얘기. 뭐 최근에 나왔던 유리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왕임에도 되게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이죠.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문제를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태조왕. 국내 여러 세력들을 통합해 오부 체제로 발전시켰다. 아마 태조왕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새 책에는 태조왕에 대한 부분 되게 많이 이렇게 지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새 책에 이제 새로 나올 책에는요. 우리 교재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이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책에는 좀 보완을 하긴 해놨는데 한번 내봤습니다. 자, 국내 여러 세력을 통해 오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오부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오부 체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야? 오부족이란 얘기가 되거든요. 예, 오부 체제라는 얘기를 오부족 체제로 만들었다. 삼국지 이지 동이전 고구려 편 기록을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이 지문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쭉 보면서 그래 12번은 내가 풀어줄 만해 합당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온 문제 유일하게. 왜? 쉬운 듯한데 틀리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아,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생각하시고 다음에 혹시 나온다면 안 틀리면 돼요. 네, 이번 시간에 나온다면. 그래서
왜 태조왕이라고 하느냐는 것은 우리 알다시피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준할 정도로 큰 업적을 쌓았다. 뭐 옥조를 복속하고 동해를 한돈 빼앗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더 큰 것은 고조선 인형들 되게 많이 한 80% 해보겠어요? 써놓으세요. 이 고조선 영토를 다수 해보겠죠. 그래서 건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조라고 부르죠. 자, 한번 대무신앙. 대무신앙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정답 고르시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책에 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고구려사라는 책을 읽어요. 네, 고구려사를 책을 읽을 때 대무신앙은 되게 신비한 인물이에요. 7살 정도 됐을 때 군사 10만 이상을 지휘하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막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할까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란 말라 하는 정도 나이 때, 유치원 정도 되는 나이에 10만 병사를 지휘할 수 있나요? 군사지를? 네, 김장군 좌측, 이장군 우측으로 가시오. 막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인물입니다. 옥조를 복속, 정복, 이건 태조죠. 네, 옥조 복속은 태조입니다. 유리양, 부족적인 전통을 지닌 오부를 행정의 성격을 오부로 바뀌었다. 고국천왕입니다. 여기는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된 것은 고국천왕, 오부 체제로 만들어졌고 그게 운영됐던 것들은 태조왕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돼요. 오부족 체제가 된 것은 태조, 그죠? 오부족 체제에서 그 행정의 개념으로 바뀐 것은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두 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지워보겠습니다. (14번) 갑니다. 다음 주장이 제기될 무렵 국내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가장 가까운 거 고르면 되겠죠. 청, 러시아, 일본의 상호 입약하여 조선을 영원히 보호하면 조선은 설혹 다른 날 제3국의 침략을 받더라도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을 막아줄 것이다. 조선은 수천 명의 군대를 파견, 국경을 방비하고 나라 안을 순서한다면 나라는 편안해지고 각국과 하약을 맺고 통상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은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고 이익이 될 것이다. 되게 어려운 지문이죠. 이렇게 많이 접해지지 않았던 지문이죠. 일명 부줄로의 중립화론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다고 제가 나무라지는 않을 겁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도 틀릴 수 있어요. 보지 않는 사료가 나왔을 경우에는. 시기가 뭐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1880년대 중반이죠. 영국과 러시아가 강대강으로 붙었죠. 강대강으로 붙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어보는 거죠. 그 시기죠. 검문도 작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880년대 중반이니까 그 사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기억번.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1882년 이모곤란 이후부터죠. 이모곤란 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기점으로 한층 청나라의 입김이 더 강화되죠. 200년 넘게 우리 속국어로 삼았던 것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결과 일본과 조선 반도 내에서 싸우는 과정은 더 훨씬 더 격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지역 지분을 맞는 점이 되겠죠. 이 시대에 오는 사람. 두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요거 맞죠? 연도로 본다면 85년부터 2년 나니까 두 번이 다 만나봐야 되겠죠. 3번 질문. 청일 양국군이 서울에 주둔하였다. 우리 3번 질문입니다. 이건 틀린 질문인데 시대가 맞죠?
1894년에 동학이 발생하고 쭉 전개되죠. 가보개혁 때, 갑신정변 때 텐진전의 결과 우리나라의 조선에 청과 일본이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80 중반과 1894년, 5년으로 넘어가니까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10년 후 문제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 전쟁이 벌어졌다. 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일어난 전쟁이 시계가 안 맞죠? 이렇게 맞고 이건 틀린지 보여요.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거의 대부분 시대를 많이 물어보는 시험이 대부분이라서 저도 문제를 이 포인트에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총각은 늦게 왔어요? 총각은 늦었습니까? A 늦게 오셨습니까? 자, 좀 지울까요? 자. 이해차를 한번 펴볼까요? 이 정도 난이도면요 85점 이상이면 되게 잘한 거예요. 혹시 내가 3개 틀렸는데 막 실망하지 마세요. 다 맞았지? 오고만해? 3개만 틀려도 되게 잘하는 공부예요. 난이도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출제해놓고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 좀 했어요. 국가직에 비해 어려울 것 같아서 난이도를 좀 올려놨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2회차 문제 6번 갑니다. (6번)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발달을 설명한 것이다. 각 시대의 농업기술 연관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이거 틀리신 분이 분명히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번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죠? 그죠? 신석기 농경 시대 뭔가요? 조피수수죠? 조피수수. 청동기 때 벼농사 시작됐다. 다 아시잖아요. 청동기 때 벼농사가 시작됐다. 다 아시고. 고려시대 보겠습니다. 우경에 의한 소죠. 네, 우경이니까 소를 밭을 갈았다는 뜻이잖아요. 밭갈경자니까. 기피갈이했다. 신경법이 일반화가 되었다. 조원전기 12법이 퇴비를 쓰는 것들이죠 이제. 네. 옳지 않은 거 갑니다. 1번 기억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맞죠? 2번째 벽골제, 대제지 등 저수지가 축조되었다. 저수지는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시대예요 이게. 그래서 여지없이 틀려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그죠? 맞으셨나요? 틀렸어요? 선생님 함정에 들어왔어요. 네. 푹 들어오셨습니다. 함정에.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게 이제 물이긴 한데 그 물을 보관하는 게 저수지인데 저수지는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시대 즉 사만시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페이지 넘겨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군대와 관계없는 것은 대일 선전포고의 밑줄 보시죠. 한국 광복군에서도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죠. 김구 선생이 가장 항상 미약했던 부분이 뭐죠? 무장투쟁이 좀 약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이 1945년 계획 잡은 게 있죠. 정지현군을 끌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거죠.
물론 실패했죠. 왜냐하면 8월 15일 해방됨으로 인해서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포고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전체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각 한 개의 전투 단위로 추축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추축국 밑줄 그어봐. 추축국. 제2차 세계대전에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나요? 악의 축 들어봤나요? 북한을 보통 미국에 대한 게 악의 축이란 말을 쓰잖아요. 네, 악의 축에 해당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 일본 애들 갖다가 통상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축국이라고 합니다. 얘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 한국 강복군들이 선포한다고 이렇게. 두 번째, 1910년 합방조약과 일체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의 한국에서의 합리적 기득 권익을 존중한다. 세 번째, 애구를 한국과 중국 및 태평양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하여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피로 솟아온다. 한국 강복군 중에서도 서울을 오겠다고 하신 김구 선생이 만든 정진군에 대한 선전포고문입니다. 올 관계가 없는 것. 1번, 대한민국 인정부 창설하였다. 맞죠? 어디서 창설했나요? 한국 강복군은? 도시 이름은? 충칭에서 내륙 깊은 충칭에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연합군과 합동작전도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다. 맞았어요. 맞아요. 중국군과 하북지역에서 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조선의용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의용대 하북지대입니다. 김도봉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4번) 질문입니다. 조선의용대 병력이 페인트에버려서 전력이 부황되었습니다. 맞죠?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이 여기 합류하게 되죠. 네. 그리고 조선의용대 다시 김두봉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이렇게 의용군 개편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서.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조절하게 해서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좋은 문제에 해당되고 상대방은 좋은 먹잇감이 있죠. 여러분들 대상으로 보면 먹잇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운동사는 여러분이 책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12번 가면 되죠. 다음은 19세기를 살았던 인물에 대한 자료이다. 이 인물의 생전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당시 궁중의 중심지요. 대표적인 인물인 그녀를 제거하여 러시아와 결탁한 당사자를 없애는 일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궁중에서 행해지는 바는 전부 그녀의 계략이므로 국왕폐하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몇 번 문제? 12번 문제. 을미사변에 대한 얘기. 을미사변은 1895년인 거 아시죠? 네. 그럼 이분이 1895년 요 정도까지는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생전이니까, 그죠? 자, 생전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물어봅니다. 1번, 최익현이 상수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 1876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익현의 상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두 번째, 의식중천 관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1896년이죠. 독립협회죠. 답은 1번이 되겠죠. 단발령을 공포하여 양력을 사용하였다. 1896년이 되겠죠. 1896년.
잘못 얘기했어요. 1895년 을미개혁. 이건 민비 사후니까 민비가 죽고 난 다음에 시행된 계획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같은 을미사변과 을미계획은 같은 연도이긴 하지만 을미계획은 민비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니까 후로 가면 되겠죠. 대한제국 성립을 선포했다. 1897년 대한제국이 되죠.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됐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또 있나? 또 있군요. 18번 문제인가요?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18, 9세기에 전개된 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안정복은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X. 안정복 겁니다. 대표적인 경기 남인들이죠. 경기 남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익의 제자입니다. 그죠? 이익의 제자입니다. 근데 안정복은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 충청북도 제천 사람이에요. 과거응시를 하지 않죠. 과거응시 19번 쏘리. 왜 19를 18로 봤을까요? 제가 눈이 잘못 보였나. 19번이에요. 19. 네, 쏘리. 19번을 풀면서 문제를 18이라 적었어요. 제가. 네, 19번으로 바로 수정. 안정복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틀린 지문이라고요. 왜냐하면 서학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은 뭐였죠? 서학 수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안정복은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람은 되게 개혁적인 사람들이야. 이게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안정복만큼 되게 보수적이었다. 보수란 말은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주로 자기가 공부했던 주작을 신봉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이죠. 천주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학을 2단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하고 배척하였다. 그 대표적인 게 천황문답이라고 합니다. 이 책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천주교와 관련되게 대부분 처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익의 제자였던 안정복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천황문답에서 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복은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죠. 네. 안정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정복의 역사책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천주교에 대한 얘기니까 요것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보다 안정복에 대한 얘기, 천황문답에 대한 얘기를 한번 잘 체크해 주시라. 즉 천주교에 대한 질문하고 답한다는 내용 뜻입니다. 천학이란 말은 천주학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회까지 풀었죠? 2회까지 풀었습니다. 자, 3회차는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